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사전을 편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북쪽 말을 쓸 것인지 남쪽 말을 쓸 것인지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을 편찬한다고 해서 조선 속말과 남쪽의 수어를 같이 통합하는 사전을 편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한쪽의 언어를 써야 하는 건 아닌 거죠. 사전은 말의 보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뜻은 말을 모아놓는 창고라는 뜻인데, 사전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기록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사전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 속말과 남쪽의 수어를 같이 통합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의 한반도 손으로 말하는 것의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베트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국 대륙과 대만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물론 중국에서는 대만을 중국 땅이라고 하고 대만은 독립된 곳이라고 대만에서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영토가 어느 나라일 것인지는 아직도 분쟁 중이라서 이거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국 대륙에서 쓰는 말과 대만에서 쓰는 어휘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2015년에 이 두 지역의 언어를 통합한 사전이 출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 사전을 만들 때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언어를 통일하는, 단일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대륙에서는 간치자를 씁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제가 잘 얘기했나요? 중국 대륙에서는 간치자를 쓰고 대만에서는 번치자를 한자를 알고 계시나요? 그럼 어떡하죠? 한자 얘기해 주세요. 중문학과가 있어요. 글자 획수가 더 많습니다. 번체가. 글자 획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익히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정책적으로 글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정책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글자 약 2,500자 정도를 간체화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를 쓰고 대만에서는 그대로 번체를 씁니다. 그래서 글자가 서로 다른데, 이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 만든 이 사전에는 이 간체와 번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출판할 때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자를 앞에 썼고 대만에서는 번체를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 한쪽에만 쓸 경우, 한쪽에서만 쓰는 말일 경우 대륙 단어 앞에는 별표 표시를 했고요. 대만 어그 앞에는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만 있는 말에는 별표. 대만에만 쓰는 단어는 떴다 표시. 네. 대만에서 쓰는 말에는 세모 표시.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쓰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전을 만들 때 사전 편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한 민족 언어인데 다른 지역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우리의 말을 풍부하게 만드는 걸로 인식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1990년대부터인가 이제 언어의 그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독하고 서독도 이렇게 병행해서 사전을 놓는데 이렇게 동독어만 쓰는 거는 뭐 별표시, 서독어만 표시 단어는 뭐 세모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언어 그 통합 제가 듣기로는 차이점은 독일은 그냥 순수하게 이제 언어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을 편찬을 했는데 중국은 처음에 시작은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 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중국의 제일 목표는 이제 대만의 통일이잖아요. 통일 못하게 하고 통일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 통일 작업이 시작하는 이유가 대만이 이제 독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하고 차이점, 독일하고 차이점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결의말 끝사전도 지금 2005년부터인가 그 한국도 이렇게 남한하고 북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뭐 장소가 어려우면 중국인 가수들 만나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결의말 끝사전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뭐 독일하고 그런 사회의 차이점은 그게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국외적으로 뭐 이렇게 핵 문제라든지 어떤 뭐 이상한 뭐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전 편찬이 중단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명박 때 대통령 때는 그 5년 동안 진도가 안 나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나 뭐 독일 사전에 달리 한국의 그런 결의말 통일 작업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어를 통합하자는 건 아니고 어느 자주 쓰이는 언어, 지배력이 강한 언어가 사실 남한 언어잖아요. 물론 동과 서독도 동독 언어가 많이 좀 사라지고 그랬었어요. 서독 언어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라진 언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존의 의미로 이 사전을 만들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친구라고 하지 않고 동무라고 했거든요. 동무들하고 오는 그 책의 내용이 있어요. 동무. 근데
북에서는 이제 동무동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거 쓰지 마라 그래서 동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지금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서 언어 작업은 이렇게 저는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통합해서 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써야 되는 그것보다도 이게 서로 뭐 존중, 보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작업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